좀 식사하고 오셨죠? 네.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된 게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텔레마케팅 부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인삼의 제품을 주문하는 사람은 충동 구매로 소금 사는 사람이죠. 다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써본 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좋은 병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급이라 해야 된다 하더라 싶어서 소문만 듣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전화 응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십니다. 본인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분도 계시고 말만 듣고 그냥 뭐 소금이나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어려워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인산 어른의 제자가 되다시피 해야 그분들이 실행할 수 있고 또 너무 잘 안내를 했다가 그분들이 10번에 한 번 실망을 하면 완전히 떠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여러분의 인상의 얼굴이기도 하고 딸들이기도 하고 귀한 분들인데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그만큼 저는 전해드릴 수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제가 어른이 계실 때 우리 아이가 야뇨증이 있었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매일 밤 오줌을 쌌어. 근데 어릴 때 뭐 3살, 4살 때 기저귀치 안 하면 되지 마. 7살, 8살 때가 오줌을 싸면 이거 매일 밤 큰일인 거야. 자다가 뭐 이성인지 저성인지 모르는 아이를 갖다 이렇게 안 취하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이부자리를 몽땅 다 바꾼다는 일이 이게 병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참 고민이 빠졌어. 책도 많이 찾아보고 유학 가는 친구들한테 거기 가서 이런저런 뭐 이름 있는 병이니까 거기 아이를 또 안 있겠나 나그들랑 약을 좀 구해봐라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약대를 나왔으니까 약에 관한 것들을 지금 쫙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또 병에 관한 것도 보다 보니까 또 뭐 연년생을 낳으면 밑에 아이가 세영을 사랑을 뺏기있다고 생각해서 위에 아이가 소아배기 본능 같은 게 있어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게 있어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한의원 이름나 무슨 배골 한의원, 대추가 한의원, 무슨 한의원 전국의 한의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양방에서 보면은 이제 각성을 하기 위해서 애가 이제 오줌 싸는 걸 모를 그런 상황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각성제를 쓰더라. 어린애한테 이런 극약을 쓴다는 데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대구에 이제 대구에서 서부 쪽으로 함양 쪽으로 저 서쪽으로 가는 작은 도시들이 서부 정류장에서 버스를 출발합니다. 그 보면 이제 스님들 절로 가는 스님들이 그 버스를 많이 타는데 그게 마침 가야산 해인사 절로 가는 스님 중에 불교신문을 그 수포에 놓고 가시는 분이 들어계셔요. 그 수포를 하는 친구가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신문 한 번씩 얻어보고 보온도 하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내 닦는 스님들의 건강을 지도하시는 분이 인산어른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 날 함양을 가는데 참 서울 김수봉 찾으러 간다고 함양 가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무조건 온 가족이 함양을 갔지.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택시 하는 기사 하는 말이 하루에도 2번씩 거기 갑니다. 나쁜 사람이 다 시간을 넣는다고 자기들이. 그럼 좀 더 가보자 싶어서 그를 가는데 지금 함양같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막살이었어요. 아주 오막살이 뭐 그런 마당에 초막에 계시는데 마당에 벌써 이렇게 나무 밑에 종 앉아니까 옳게 서 있지도 못하고 나무 밑에 앉아서 좀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고동표로 가지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국에서 몰려와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을 만났는데 큰 절을 했어요. 2번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하시죠. 좋아요 이렇게 하시죠. 근데 저희 이 사람은 도 닦는 데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니
하니까 나는 그 한 말씀 해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 그랬더니 이제 너를 깨칠 지침을 내려달라. 인생이 뭐냐, 너는 뭐냐, 이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면 그 말씀은 이렇게 거물 눈같이 촘촘 이렇게 짜여져 가서 돌아가지만은 거기에도 틈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기만인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러려니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은 알아들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뭐 재수할 때도 절에서 스님들하고 뭐 소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들은 풍월이 좀 있었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알아들 것 같았는데, 그리고 오늘 어쩌고 좀 힘드시는데 얘가 지금 안현점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다고 하시니까 저거 보시니까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애기를 가지고 있나 그러시면서 받아 적어라 하시는데 옆에 누가 사람들이 쫙 앉아있어. 책상 옆에. 그럼 뭐 이렇게 산약, 산수유, 오미자, 구미자 이렇게 네 가지를 부르는데 산약, 산수유, 오미자, 구미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차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닌 약이라는 걸 알아. 근데 내가 해볼 때는 다 해봤는데 산약 하니 마거든. 마를 말리면은 약재거든. 산약이라고 불러. 그럼 마, 산수유, 차, 구기자, 오미자 그건 내 애야. 그거 가지고 나가니까 적어라 하시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받아 적더라고. 적어가지고는 뭐 산약 한 양, 오미자 납돈, 구기자 납돈, 서돈 이렇게 적어줘.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인사하고 우리 뒤에 사람 쫙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러 나왔어. 이거 약점 골목 가서 약을 지어보니 보통 한 약을 지으면 뭐 약첩이 많이 너무하죠. 근데 이건 뭐 이만큼가 싸지지를 잘 안 해. 애는 8살, 7살밖에 안 되는데 약은 막 이만큼 먹이라고. 가서 되어가나 싶었지. 근데 그걸 따려보니까 애를 먹이기 전에 내가 무슨 먹어보니까 마니까 뻑뻑하기를 막 무슨 뭐 희죽거리 난 것 같이 뻑뻑하고 시고 아주 시큼하고 먹기가 아주 나쁘더라고. 이걸 어떻게 먹이노 이래 싶었는데 약을 따린 거를 옆방에 가지고 남편이 애를 오라 해가지고 먹이더라고. 자가 먹겠나 이래 싶었는데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그걸 먹어. 참 비슷하다. 어째 그걸 넣어주노? 못 먹었지. 그런데 한 하루에 이제 그 어른 한 첩이니까 하루 이틀 3일째 먹으니까 자는 모양이 좀 달라요. 그전에는 잠들가 옷 갈아입히려고 하면 오줌을 싸놔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면 안치 않아도 이막 살아있는 흐물흐물 옷을 못 갈아입혀. 그런데 자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을 안 해. 이상하다. 이름 다르다. 나도 저기서 그 다음 날은 꿈에 화장실 가고 큰일 뻔했다. 막 이런가 화장실 가. 생각나 내 싶었죠. 그래 어른께서는 얼마나 먹일 거를 물으니까 5첩을 먹이라 하셨는데 야한테 보양이니까 좀 먹여도 괜찮다 치가. 그래 5첩 짓기가 그래서 10첩을 지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5첩을 냉동에 넣어놨다가 마저 따려가지고 한 3첩 더 먹이고 나머지 한 3첩은 혹시나 재발할 때를 위해서 냉동에 넣어놨죠. 안 따린 채로. 근데 그거로는 그거 병이 싹 다 나았어. 너무 신기해서 과연 인산 어른이 참 의원이다 이래 싶었어요. 그리고 걔가 그 재발할까봐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를 갔는데 과학고등학교는 전원이 다 기숙사 생활. 혹시나 얘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어느 날 실수를 해서 오줌을 싸게 되면 인격에 얼마나 손상을 입겠노 친구들 보기. 그리고 항상 그 이불자리를 다 싸가지고 짐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좀 짠했어요. 걱정스러워.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 있어. 한 번 재발한 일이 있었는데 계곡에 6월달에 계곡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영을 너무 차가 입이 시끄럽게 됐는데 그날 감기 기운이 있더니만 한번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평생 괜찮아. 지금도 아들 둘 딸 하나에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50이 다 됐지. 그래서 살고 있어. 참 명의가 명의고
무슨 약이라고 막 대단한 약 아니라도 음양 오행이 부족한 데를 메꿔주면 하면 이게 다 약이 되는구나. 의사들은 책에 보면 약 쓰는 게 참 어렵다. 양념 비슷하다. 조화가 맞아야 된다. 보호해줄 거, 사해줄 거를 적당하게 말해도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거길로 이제 큰 덕을 봤죠. 너무 감사하죠. 가끔 인상과에 가서 이제 한번 감사드리고 하는데 그 후에 우리 시어른 그때 연세가 78이고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는 아주 약식이셨는데 위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신약책을 보고 그냥 뭐 예약하면 낫겠나 자신 있었어. 근데 우리 어른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시어른이니까 좀 책임감이 다르잖아요. 자신 있지만 그래도 인상가에 한번 가보자 싶어가 어느 날 서울 인상가에서 버스를 타고 함양으로 갔어요. 건강 캠프 하는 거죠. 근데 내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막 하루 인상가를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자기 부산에서 그 떡을 생선을 판매하는데 생선이 주로 냉동 생선이에요. 그렇게 냉동 동태 같은 이런 걸 새벽에 만지니까 몸이 이빨이 완전히 다 이를 다 빼야 돼. 암이 와서 심한 암이 와서. 그런데 이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위암에 네 가지 암이 겹쳤는데 자기가 나았다고. 서울서부터 함양 올 때까지 내 귀가 딱 한 번 없어요. 자랑을. 그러나 참 듣기가 좋았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 뭐라도 떠나시고 안 되시고 김윤수 회장님한테 내가 이러고 하는데 우리 어른한테 약간 이래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괜찮나 여쭤보니까 그래 하는데 별말도 안 하셔. 근데 그래가지고 나가셨더라고. 나가셔서 잘 지내시고 천수를 다 누리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인상가에 기사를 했어.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자기도 내한테 선물을 줬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마나 나눠줬어. 그래서 난 지금 주주가 돼가 있고 배당도 받고 꽤 처음 해보는 주주 노릇도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나처럼 처음 만나서 고다음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도 있으면 좋은데 내 가까운 형제 중에도 암을 알아친 동생이 있거든. 유방암인데 그는 가자마자 병원에서 수술하고 방사능 치료하고 뭐하고 하다 결국 떠났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자책감. 내가 공부해서 16년간 공부하고 박사학위하고 인상가에서 20년 16년 그러면서 동생은 못 구하는구나. 근데 이게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그렇게 권하고 지가 하는 걸 보고 유황오리에다가 포공령 금화날 넣고 해가지고 딸이 가지고 먹는데 병원에 오락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 가야 될 날이 있는데 석 달 후에 가는데 그 직전에 유황오리를 먹었어. 나 먹는데 그걸 왜 아니야 나는 알러지가 있어서 꽃을 넣으면 안 된다. 뭐는 빼야 된다. 정식 우리 처방대로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어쩌냐 알 수 없이 기본 처방을 해줬어. 기본 처방을 따라가지고 먹었는데 따르고 먹자 다 먹기도 최전에 병원에 가야 될 날이 되었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뼈가 전이돼. 뼈가 전이되면 이건 뜸 떠야 돼.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도와줄 사람을 내가 해주지는 못하겠고 도와줄 사람을 해줄게. 그리고 뜸을 뜨자니까 언니 나는 언니처럼 똑하지를 못해가지고 산 사람은 속는 태어난다 그런 거 못한다. 내 죽었으면 죽었지 그걸 못한다. 안 하겠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하작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서 떠나가는데 여러분이 처음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환자를 접할 때 어떻게 안내하느냐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10번 신뢰하다가도 한 번 실망한 일이 생기면 다시는 안 와. 다시는 그 길로 안 하고 딴 데로. 근데 인상가에 오는 사람들은 주변에 맛있어서 오는 사람은 정말 뭔가 짐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상가에 누리고 딸들이니까 잘 안 들게 되고 또 인생이야를 공부를 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경부터 인상의학의 제일 기본은 주경, 마늘, 뭐그 외에도 많이 있죠. 주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금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금, 주경이 진짜 이게 어떤 다른 소금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면 주경에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주경으로 그런 병을 나서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이렇게 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대뇌에서부터 척추신경을 내려오는 걸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말초신경은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운동신경, 지각신경 같이 5개 오감을 통해서 말초신경. 말초신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중추신경은 위로 아래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자율신경 중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전부 자율이 지가 알았습니다. 자율신경 중에는 흥분성 신경도 있고 또 억제성 신경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아주 영원한 생체 전기를 타고 올라갔다는 이게 다 전선입니다. 여기에 주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주경은 좀 해당이 안 되는데 기타 우리가 뭐 화학소금 아니면 뭐 그전까지 먹었던 정제염 정제염은 정말 짜게 먹으면 몰라 짜지 않게 먹어야 된다. 맞는 말. 그래서 한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경은 다른 약과 달라서 인산 어른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부분 옛날부터 좀 부어서 소금을 좀 부어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 주경이라는 이름으로 딱 이렇게 어떤 물건이 이름을 하나 가지게 되기 전까지는 뭐 약소금, 뭐 대소금, 보온소금 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멘보소이트, 주경 이런 이름으로 고집이 됐습니다. 근데 인산 어른께서 9번 굽어서 대나무에다 넣고 천일염을 9번 구울 때 위에다 황토로 막은 다음에 꾹꾹꾹꾹 또 굽어서 마지막에는 좀 그냥 5,000도로 올리면 더 좋은데 지금은 한 1,000도 이렇게 올려서 주변에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중류, 어떤 원소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요. 지구가 생성되는 이체하고 똑같다. 열이 호들로 있으면 주변에서 끌려들어.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끌려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것들 다 주경 속에 녹아들어간다. 그렇게 만들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녹아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도 참 재밌는 게 야외에다가 소철 걸고 큰 솥에다가 소고기 국을 끓이는 거고 집에서 요만한 냄비에다가 1인분 소고기 국을 끓이는 거 맛이 아주 다르죠. 택도 없죠. 그 밖에서는 큰 에너지를 이렇게 돌리면 끌려들어가는 게 눈에는 안 보이죠. 인사들은 그 말씀인 거죠. 그 우리는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모르는 법을 아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느껴보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느끼고 그게 좋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야. 왜 9번 먹냐? 너무 번거롭잖아. 10번 굽으면 안 되나? 3번 굽으면 안 되나? 또 3번 굽은지 5번 굽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주경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어요. 외국 사람을 만나면 너가 태극기 제일 독특하다. 설명해 봐라. 이거 뭐냐? 우리는 알죠. 포지티브 에너지하고 네거티브 에너지가 있었어. 그게 서로 어느 한 가지가 성하면 어느 한 가지가 좀 줄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태초에 태공에서부터 이 태를 벗을 때 이제 에너지가 갈라질 때 태공으로 갈라지더라. 그럼 그게 작용을 할 때는 오행으로 작용해. 목화토금수는 오행으로 작용하는데 그래야 완전한 물건이 되더라. 그 생각하셔가지고 천일염을 대나무에다가 마디를 자르고 거기다 집어넣고 황토로 하고 구세솥에서 장작불 손으로 떼서 목화토금수를 갖게 되는 것이 인위적인 거죠. 그런데 누가 좀 싸게 해보려고 그 인산 선생 책을 읽고
아열대성 기구에 있는 대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저런 데 대나무 아주 잘 자라요. 굵고. 그래서 거기다 다져놓고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보면 일혈만 구워도 대가 터져 깨져요. 우리나라 왕대나무처럼 그렇게 재만 싹 타고 소금 기둥이 남았어요. 꺼내가 2회, 3회, 4회로 옮겨갈수록 다 터져가 깨져.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결국은 우리 거라야 돼. 좀 삽싸게 딴 데서 다른 데서 나는 거하고 틀리다. 그걸 증명할 수 그냥 모르죠. 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죠. 황토 같은 것도 황토 어디 가서 자꾸 땅을 파놓으려 싶은데 마침 지리산 근처에 그런 기가 별로 없는 황토가 있었어. 그건 잘 됐잖아. 그럼 반죽을 해가지고. 근데 흙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황인종이라 하죠. 우리나라 사람 얼굴은 대체로 카르틴 색소가 이렇게 멜라닌 색소하고 섞이면서 약간 이렇게 누르스러운 게. 프랑스에 가보면 비가 오는데 계곡에 물이 막 흘러내려가. 그때 보면 분필에 연탄 섞더라고요. 시커먼 쭉쭉한 물이 막 계속 막. 호주에 가보면 사람들 전부 얼굴 보이게. 그리고 지금도 보이게. 우리하고 완전히 색깔 자체가 기본 색깔 자체가 그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 재료가 아주 정말 남다르다 하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어요. 다음 이렇게 만들지 이제 주변에 천일염을 사례도가 가수를 빼가지고 방포 반죽해서 대나무에 채워넣고 불을 떼가지고 또 같은 걸 8번 하고 9번째는 막 녹아내리도록 만든다. 그때 이제 자주를 만들 수가 있고 또 3회 주경, 5회 주경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 1회 주경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상품 많이 나서 너무 비쌌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구해주기별로 양치를 하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구해주면 비싸서 어떻게 양치하냐. 하니까 소고기국도 사 먹는데 양치 얼마 든다고 구해주기를 못하면 해봐라. 얼마 안 된다. 그럼 하면은 인사들 먹던 친구들 다 인사들 안 먹는 이거 왠지 근데 어떨까 좀 불편하고 몸살 나면 뭐 좀 이상하다고 구해주려고 하고 나면 그걸 하고 나면 또 찝찝해서 물론 해보지 마. 찝찝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다른 게 들어간 게 뭐가 있나? 주먹밖에 안 돼요. 그거 굳이 물론 해가 내릴 필요 없고 갖고 있으면 충치균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충치균은 주로 밤 사이에 자라요. 밤 사이에 먹은 음식이나 침 속에 남아있던 녹아있던 성분들이 이게 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빨은 주로 칼슘이 주성분이 된 알칼리인데 이 산으로 산알칼리 반응이 돼서 녹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밑에 뿌리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변 알칼리죠. 이 다 중화해버리니까 입 속에서 본래 살고 있던 간균 막대균들이 살 수가 없어요. 충치도 예방돼요. 나이 들면은 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몸 중에 안 중요한 데가 없지만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빨이 없으면 위가 약해져. 위가 약해지면은 엔돌핀이 자라다고. 위에서 굉장히 뭘 먹을 때 즐겁죠. 껌이라도 씹으면 즐겁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으면 위에서 엔돌핀이 굉장히 많아요. 세로토닌 75%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빨이 건강해야 위도 건강할 수 있고 위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ገብ으로 양치를 하려면 헷갈릴 필요 없고 오히려 놔두는 게 낫다. 인천 어른은 그 침으로 눈을 좀 닦으면은 백내장이 없어지고 좋다고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 좋은 문제에서 좀 하기 힘들어. 힘은 안 드는데 해보면 눈곱도 많이 생기고 좀 그래. 그래서 그냥 물에 태워서 계속 하는데 우리 나이 쯤 되면 백내장 수술한 친구들 주변에 한 반쯤 10명 모이면 5명 백내장 수술. 근데 수술하기 너무 밝고 좋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자기 걸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선 밝아도 눈물샘도 문제가 있었고 아구 건조증도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자기 암만 못해도 자기 것만 잘 수가 없고 그렇게 갖고 있도록 애를 쓰는 여기 여러 종류의 소금들이 있는데 천일염, 악염, 이런 자연염이고 그다음 정제염 아주 깨끗한 NaCl만 99.99%
NaCl만 있는 정제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레디메이드 식품에 들어있는 소금은 거의 다 정제염. 여러분이 뭐 사거든 음식 라면도 좋고 과자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제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명의해놨는 표를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정제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천일염으로 좀 바꿉니다. 천일염으로 좀 바뀐 식품은 그나마도 그 식품회사는 재료를 좀 보급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일반 주경을 썼다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소금에 김, 막김, 소금 들어 나오기도. 근데 이런 소금들은 나중에 이제 보면 왜 이 소금이 별로 안 좋은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처음 이 소금이 나왔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야 한주 소금으로 잠 담그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주 소금입니다. 울산에 아주 대규모 공업단지를 박 대통령께서 만들었는데 공업단지에는 공업 용수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를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다 빼버리고 탈륨을 하고 그 물을 공업 용수로 쓰는데 탈륨에서 나온 전기 분해 NA와 CL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쓰시던 가마에 이래 넣어오는 죽염을 가마에 이렇게 넣어오는 천일염은 장갑을 놔고 이렇게 버지개에다가 대석구리 받쳐놓고 물 부으면 시커먼 거북이 뽕좀 하고 지푸라기 같은 거 있고 뭐 해초가 좀 있고 천일염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주신데 시커먼 거북이 뽕. 근데 한주 소금을 넣어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그걸로 장갑을 보면 천일염에 비해서 약이 돼요. 독이 돼요. 천일염은 약이 되는데 그건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공염이죠. 열 가공했는 가공염. 이 제자염들은 이제 이런 소금의 문제점들을 사람들이 좀 인식하니까 이렇게 좀 싼 수입품 양념에다가 뭐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감초다 뭐다 좀 넣어가지고 제재로 만든 제품. 좀 적어.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우리 인산죽염을 지금 요거는 베이스부터 여기 천일염 재료입니다. 이 재료에다가 1회, 3회, 5회, 7회, 8회, 9회 벌써가 넣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왜 9부분? 이 좀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하면 할수록 자꾸 함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양이온들이 쌓이는 성분들이고 이렇게 빨갛게 샤프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변화 주경을 9번 뽑으면 원래 갖고 있던 천일염에서 성분이 계속 변화해서 알칼리도가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주경을 물에 태우면은 꽤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알칼리성 식품은 굉장히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체액이 약알칼리. 근데 우리가 먹고 나면 다 산화돼가 뭐든지 먹고 나가는 거는 다 산성 버리고 그래서 알칼리를 보태주기 좋은데 그 항산화식품이라는 게 산소, 우리가 먹는 산소를 중화해주는 물질이 죽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알칼리도가 높을수록 이런 예를 CA에서 CaOH 이 알칼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번 식약 청장님 저를 보고 한번 구분 거 하고 안 구분 거 하고 왜 조명하고 눈으로 금방 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없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칼슘, 또 칼륨 이 칼륨을 한번 성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게 뭐 한번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다. 좀 탈기를 하시면서 금방 알아보긴 좀 어렵겠네요. 그래도 죽염을 굽는 사람을 믿으라고. 왜 그런가 하면 죽염이라는 것 자체가 인산은 얼마나 만든 거고 지금 40개 몇십 개 그런 업체들이 다 인산 죽염에서 옛날에 공장장을 했거나 생산 라인에서 일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거기서 배워서 아는 사람이 독립인 거예요. 근데 어른 자신이 후회 죽염에 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코끼리가 보면 아주 어릴 때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발에다 뭘 치워놓으면 풀어놔도 큰 코끼리가 되고 나서도 달아나지고 그 어릴 때 잠재의식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코끼리가 달아나죠. 사람을 해치죠. 사람을 코에 말아 던져버리면 그 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딱 기본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심어놔요. 그래서 주경을 굽는 사람은 일단 다 어른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싸게 하기 위해서 송진 장작을 안 떼고 폐 타이어를 떼우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폐 타이어를 떼우면 거기서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 거를 좀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데 다육신, 한때 다육신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바닷물 속에는 동물의 유래한 유기물 또는 뭐 노폐물 이런 것들이 바다는 그 물을 가리지 않으니까 정말 다 바다로 그리고 저 심해에서 물을 땡겨와가지고 천일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변에 가까운 물을 가져다가 천일염을 만들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해초들은 수정을 할 때 1000배, 10,000배의 정자를 내버려요. 왜 그러냐면 착상률이 좋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 비린내가 나죠. 그 해초가 내놓는 정자를. 그런데 호주에 가면, 호주 바다에 가면 바다 비린내가 나요. 그 태평양 바다가, 대서양 바다가, 남해 바다가 방향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염도도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이렇게 염분이 많기 때문에 해수욕하고 나서 포항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하고 씻지 않고 집에 오면 소금이 버섯버섯 나면서. 그런데 호주에서 바다도 서핑하고 노는 사람은 샤워 안 해도 아무 일 없어요. 우리는 3%인데 거기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조성이 다 틀립니다. 우리 미네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들어와 있던 유기물이 다 탄소를 원재료로 하고 있죠. 근대에서 해초라든지 뭐 정자라든지 또는 뭐 산업 폐기물, 생활용수 이런 데서 다 유기물이 탄소를 갖고 있는데 그 탄소들이 열을 받으면 다이옥신을 다이옥신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우면 집에서 제대로 잘 못 굽고 어디 대강 이렇게 해놓으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말이죠. 이거 구해주는 거거든. 하나도 안 구운 게 일반이에요. 하나도 안 구운 건 요 정도 있는데 구우면 이래. 제대로 잘 못 구우면 뭐 이래 나다가 구해주겸이 되면 하나도 없어요. 발암물질이 다 없어요. 그래서 구해주겸이 비싸도 구해주겸을 해야 되고 약으로 쓸 때는 꼭 구해주겸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다이옥신은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에서부터 나오는 플라스틱, 비닐 다 다이옥신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바다에 가서 작은 세포 한 알갱이 단위로 깨지면서 어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산모의 초류에도 다이옥신이 들어있어요. 신생아한테 처음으로 먹이는 젖에도 다이옥신, 우리 몸속에도 다이옥신이 들어있어요. 칼치, 고등어,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정해역 그다음 뭐 이렇게 우리 그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이런 석유화학 유래로 했는 그런 우리 몸과 맞지 않는 천연 성분이 아닌 발암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새로 좀 정말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식이 있는데 부회로 굽어야 완전하게 됩니다. 3회 정도만 굽어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요일에 회한데 중성은 7이죠. 회한은 1부터 14까지 있잖아요. 중성은 7이라. 그럼 이 맹물 증류수는 7이 가야 되죠. 그래서 7 아니에요. 탄산가스가 넣어가지고 약산성 7에서부터 점점점 5, 4, 3, 2, 1로 갈수록 산성입니다. 7에서부터 8, 9, 10, 11, 12로 갈수록 알칼리성. 근데 구해주경은 10.87 상당히 알칼리성이죠. 이런 것들 전자염은 6.47 7이 아니고 염이지만은 중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하고 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하고는 10,000배 차이.
봉 하나가 해가 1씩 대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10에 로고 10은 1인 로고 100은 2니까 로고 1000은 3이니까 로고 4가 되려면 만배가 됩니다. 이 정제형하고 무해주경하고는 알카리도가 천지 차이. 일단 이게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다 많이 보시고 이게 가능성이 워낙 높고 알카리도가 높기 때문에 7개월이나 되는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쇠가 녹이 그러면 안 나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면 물이 그려서 봐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보고 이거 우리 자동차 엔진 오일로 이렇게 말해보자. 이 피스톤 이렇게 막 움직이고 방어되고 녹서는 걸 막 그냥 방치형에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이거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마찰을 좀 없애주려고 어느 정도 점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양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그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죠. 가능성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몸 속에서 들어가도 마찬가지. 우리 몸은 음식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점심 식사하셔야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나 동물이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 식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걸 먹죠. 먹고는 그거를 영양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로 전환하죠. 그 에너지는 ATP라는 P가 하나씩 붙어있는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 건데 그 생체 에너지로 전환할 때 불 떼면 연기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생체 에너지로 전환하면 에너지는 많이 나오대. 유해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해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그게 늘고 그러니까 소식이 장수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유해산소가 나오겠죠. 그럼 많이 노쇠하게 되겠죠. 쇠가 녹슬듯이. 쇠가 녹슬는 거는 천천한 산화예요. 사람이 늙어서 산화 가는 거는 그 천천한 산화죠. 급격한 산화는 불 붙인다. 성냥을 착취하면 급격한 산화 불붙여. 그러니까 천천히 녹슬어가는 거를 막아주려고 하면 뭐가 좋을까? 천천히 녹슬어가는 걸 막아주는 건 주경이 굉장히 좋겠다. 슬로푸드로. 알카리도가 높고 반응력이 좋고 유해산소를 포집하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좋겠다.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주경 많이 먹고 뜸도 뜬 사람 혹시 이 중에 뜸 떠보신 적 있으면 한번 알려봐 주시죠. 뜸을 떠보신 적 있어요? 뜸 떠보셨어요? 처음부터 뜸 떠보셨어요? 그래. 주경을 많이 잡고 뜸을 뜨시는 분들은 혈액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혈액이 어떻게 달라요? 일단 간, 심장, 혈, 전해질, 혈구, 병리검사를 다 해봤어. 다 해보니까 현저하게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어. 주경을 많이 먹고 뜸을 뜬 사람은 지금 여기 보죠. 힘이 몸속에 칼륨의 농도가 정상치가 3.5에서 5.3인데 이거에 한 3배 정도 칼륨. 그럼 이런 거 됐나? 그 대신 NaCl, NaCl을 먹었으니까 NA가 높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NA는 138에서 148 사이인데 NA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대로 정상치. K만 이렇게 높아. NA하고 K는 서로 기랍니다. NA는 몸속에 들어오면 긴장성 작용을 수축하고 긴장하고 바짝 이렇게 얼렁뚱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흥분성 작용이 있는 가운데 K는 그거하고 정반대의 기량작용 릴렉스가 천천히 하게 하고 이완하게 하고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뜸을 많이 뜨고 주경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 K가 이렇게 높아. 그럼 이런 사람은 갑자기 무슨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쇼크를 받을 일이 생기면 남들보다 유리하겠죠. 훨씬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LDH, 젖산, 락틱 디하이드로전에서 젖산, 방언효소. 젖산은 우리가 너무 심한 운동을 막 하고 벌떡벌떡 뭐를 막 하고 나면 근육이 새 몸새가
막 아프지. 이 젖산이 차서 등산을 오늘 갔다 왔다. 다리가 너무 무겁고 막 지글지글하죠. 이 젖산이 찼어. 그럼 그 젖산을 회복시켜주는 효소가 남들보다 막 180에서 472까지가 정상 범위하는데 여기 보면 막 1100이래. 그러면 피로 물질을 금방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효소가 몸속에 남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럼 힘도 세겠죠. 지구력도 있겠지. 고단하지 않겠지. 그러면 그다음 여기 CK 같은 요거는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는 효소인데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는 여기 지금 머슬 브레인 뇌 근육 속에 약간 그 에너지 인 하나씩을 떼주는 효소, 뇌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소. 뇌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소가 0에서 15 정도 사이고요. 이 사람은 몇이 33, 38, 57. 뇌 신경을 많이 써도 뇌가 필요하지 않아. 뇌를 바짝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디 뭐 신경을 막 해야 되고 금방 필요하지가 않아. 주경을 많이 먹고 덤벼서 몸속에 이렇게 딱 돼 있어. 얼마나 유리한가. 요렇게 요런 것만. 그리고 간이나 심장이나 나쁜 작용이 없었어. 정상치 그대로. 그래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밖에 없겠다. 요걸 키운답니다. 요것만을 키우기 위해서 배양할 수는 없습니다. 피를 빼가지고 그래서 배양할 수는 없어. 이게 자동으로 자기가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변 많이 먹으면 좋겠네.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주변 먹었더니 혈압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짜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건 전유수고 요거는 주겸 1%짜리 주겸수와 전유수 그 다음 시약으로 된 소수와 NaCl과 천유 이렇게 창문가에다가 컵에다가 소금물을 4개 넣고 양파 이건 식물이죠. 저장식 요거를 다 키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래 해보면 전유수하고 주겸에서는 뿌리 더 잘 나고 싹도 튼튼하게 전유수보다 더 잘 나. 그럼 뭘 말하느냐? 여기부터 나트륨이나 천연이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럼 여기 닿여있어. 여기 소금물에 닿여있는데 소금이 일단 세포를 물 못 들어가게 딱 막아.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소금 침기 됐거든. 배추 소금 친 것처럼 되니까 물이 못 들어가. 물도 빠져나왔으면 빠져나가지 들어가지를 못해. 그런데 주겸은 들락날락 NaCl 주겸의 분자가 다른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이 물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 물 이동이 자유로워. 근데 물 이동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그렇고 동물로는 바꿔보고 그 다음에는 쥐를 끼웠어.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다 쥐를 넣어놓고 밥을 마음대로 많이 먹도록 해요. 거기다가 이런 물, 이건 맨 식수, 마실 수 있는 식수고 이거는 정제염, 이거는 천일염, 인산주겸 이렇게 눈금이 있는 병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마음대로 먹도록. 그럼 밥을 실컷 먹고 나면 물을 먹고 싶겠죠. 물을 먹고 싶으니까 물을 많이 먹어. 그런데 인산주겸을 태우는 소금물은 많이 먹어. 작아도 많이 먹는데 이건 아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왜 그런가? 똑같이 10% 소금물인데 이거는 몸속에 소금이 들어가고 나면 소금이 빠지질 않아. 그럼 소금이 꽉 찼으면 더 이상 이거 먹을 수가 아마 목이 말라도 물 먹고 싶어도 소금 때문에 못 먹어. 그런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건 다 빠져나가 버려.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으면 또 물을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잘 먹어. 그러니까 몸속에 소금이 절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지 않는다. 몸속에 소금이 절여되면 이걸 희석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먹고 싶어져. 맹물. 맹물을 먹고 싶어지면은 몸속에 혈장의 볼륨이 늘어나. 혈장 볼륨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져. 심장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 그런데
인산 주변 뭐 소금이 몸속에 남아있지라 필요한 만큼 썩어나면 싹 다 나가고 물 별로 땡기죠. 그러니까 혈압이 안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괜찮구나. 짜고에 뭐 입에 계속 이렇게 물고 있어도 그게 필요한 만큼 썩어나면 몸 밖으로 싹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 알 수 있어요. 다음 요거는 한 번은 식품 식약처에서 우리 회사에다 내고 당신들이 보니까 너무 소금을 비싸게 파는데 뭐가 좀 사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그래서 천일염으로 재료를 하지 말고 싸고 돈 많이 있는 전제용으로 소금으로 해가지고 주요 국지 꼭 권하는. 그래서 제가 식약청장을 좀 보자. 회사님한테 서울학대 교수로 계시다가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저 회장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봐라. 지금 소금 하나도 안 먹었는, 소금을 하나도 안 먹었는 그 쥐의 간 세포는 이 간에 이제 전자협의용 사진인데 간 세포는 다 괜찮아. 다 괜찮고 이렇게 반듯하게 다 괜찮습니다. 이 잘리기를 비법으로 잘렸어요. 그런데 정제염을 먹은 NaCl만 순수한 걸로 먹은 거는 이 동양혈관, 간 속을 지나가는 굵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 굵은 혈관 벽을 있는 싸고 있는 이 세포가 다 부풀고 색깔이 가서 다 염증이 왔어. 이렇게 독자게 간에 이런 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소금으로 하면 안 되잖아 하고 보여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한테 그 싼 소금을 권하지 않았어. 그게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그걸로 제품을 만들지 않나. 혹시 너무 비싸게 받지 않나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좋기 때문에 이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먹을 수 있고 권하고 할 때 독성 검사를 먼저 하고 이게 안전하다는 걸 확인돼야 할 수가 있겠죠. 신제품 경험에도 마찬가지고. 이 독성은 LD50라는 이걸로 독성을 나타내는데 제일 독성이 큰 거 조금만 먹어도 치사량 실험 동물이 하루 만에 반 죽어버리는 걸 LD50 메달다스를 하는데 실험 동물이 반 죽어버리는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게 킬로그램당 5mg 정도가 되면 독약입니다. 킬로그램당 5mg 정도 같으면 굉장한 거예요. 사람 몸무게를 성인은 60kg 내지 95kg 정도 먹는데 그러면 진짜 잘 먹어도 그 완전 쥐가 죽어버려. 그러면 그 독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극약, 그 다음에는 건강식품, 그 다음 식품. 근데 우리 주변은 식품급이에요. 식품. 한 컵씩 먹어도 괜찮아. 독이 안 나타나. 한 컵씩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한 컵씩 먹어도 독이 없더라고. 역산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안심한, 안전한, 얼마든지 권할 수 있는 치료작용이 높은 식품급 약품입니다. 꼭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한번 보면 염증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이제 겨울이 되면 너무 딱 붙는 스키니 바지 같은 거 입죠. 날은 추운데. 그렇게 입으면 망막염, 신장염 오기 쉽습니다. 묘도염. 그리고 오면 자꾸 약을 먹으면 재발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면 양약을 먹는 중에도 괜찮으니까 죽염을 같이 드시고. 그러면 재발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어디든지 염증이 조금 생기면 속에 내부 염증이 생기고 위염도 마찬가지. 그럴 때 죽염을 같이 먹어주면 급할 때는 약을 먼저 먹지만 약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약은 빨리 떼고 계속해서 먹어주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져요. 수월, 세살이 높고 노폐물을 빼서 그 다음에 면역을 증강,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항산화작용, 성인병, 노방병, 세포, 재생, 소화력을 정진합니다. 소화력을 정진하는 것은 소금을 입에 넣고 있으면 자연히 침이 좀 나옵니다. 침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티알린 외에도 굉장히 유해적 물질이나 살균 물질이 나왔어요. 그걸 인산 어른은 지렁이한테 침을 한번 뱉어봐. 지렁이가 죽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우리 침은 그냥 물이야. 그래서
우리 침 속에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력이 굉장히 위도 빨리 움직이죠. 소화력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음식 속에 이렇게 침이 섞이면 소화가 굉장히 쉬워지고. 그때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유황오리알 삶았거든. 그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래. 유황오리가 그렇게 좋은데 유황오리알도 좋다고 이제 나와나온 게 많이 있어서 잘 먹었는데 먹고 서울로 가는데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어. 그러다가 뭐 딱 체했다 하나? 완전히 식은 땀이 나면서 급체, 뭐 주체 무슨 체 하는 게 있죠. 토사광랑 비슷하고 그렇게 막 아프기 시작해.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죽여민다 그래, 죽여민다. 그리고 다 틀었다. 그리고 축으로 천천히 넣고 처음에는 물도 조금 마셔도 괜찮다. 한 10분 있으니까 사하다. 그런 정도로 자연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침이 나와서 위가 어떤 게 좋아서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소화력 정리. 꼭 그럴 때가 아니라도 소화력 정리는 너무 느끼죠. 한 천조절 혈액죠. 중국에서 이제 인산어른의 신약책이 발간됐을 때 유광기 교수가 해본 건데 이 사람 위세포를 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쥐를 가지고 위세포를 정상 위 상비조직을 해보니까 깜빡했는데 술만 많이 먹은 사람 마오타이를 정도 먹었는지 모르지 술 많이 먹이고 살집살이 주입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위염을 일으키는데 이건 사람에는 어떤 경우가 하면 관절염,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살집산 계통을 대량으로 오랫동안 먹게 돼요. 이거 말하면 진통 소염제니까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아프니까 좀 금방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게 되면 위가 이렇게 됩니다. 위암으로. 그래서 이렇게 위 마지막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다 헐어져서 없어지는데 그럴 때 손상된 위세포를 가진 동물에다가 죽염을 넣으면 다시 이렇게 깨끗한 마트리스가 정비가 되고 세상이 잘 받아가더라 하는 걸 전자적인 조사를 사실했습니다. 죽염, 이런 좋은 죽염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까? 여러분 이용을 안내하게 되겠죠. 보면은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일상용품으로, 치료 모델대로, 치료제로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미용으로 지금 좀 개발되고 있죠. 새롭게 개발되고 목욕 찌질제도 보면은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비싼 죽염 말고 뭐 암염이나 가끔가다 선물 받을 때 그런 어디서도 죽염 쓰는 사람은 그 암염 쓸 때가 아무 데도 없죠. 바게스 같은 데 깊은 바게스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 소금을 넣고 체하고 가져가시고 그래가지고 바게스 빨간게 안 넣고 한 30분 보고 있으면 좋다. 정말 좋아. 그렇게 하고 나면 수성 방광이 잘 되고 발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체중을 항상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발의 건강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나이 들면 발톱 무좀이 자꾸 생기고 뭐 이래 되는 쉽죠. 발톱 무좀이 있는 사람은 발톱 깎이고 절대는 안 하고 같이 쓰고 오른발 왼발도 같이 쓰고 손톱하고 발톱도 같이 하니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발의 건강을 위해 모시고 있죠.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치료제로 죽염을 우리가 치료제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고 수액으로 주사를 놓기는 참 어려워. 이게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조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번에 꼭 죽염하고 저번에 꼭 죽염하고 이렇게 조성이 틀리죠. 그래서 혈액을 바로 집어넣을 수는 잘 없으니까 이거로 먹는 거는 여간 달라요. 찰밥 먹은 사람이나 몇밥 먹은 사람이나 약밥 먹은 사람이나 뭐 비슷하다. 이거로 먹는 거는 우리 몸에서 다 조절작용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타블렛으로 만들든지 지금 우리 포도당 죽염이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치료제로 쓰는 항생제를 먹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같이 못해요. 왜냐면 항생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간이 상하거든요. 항생제를 오래 먹을 때는 비타민을 같이 먹어야 돼요. 항생제 해독하는데 간에서 비타민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종합 비타민을 같이 먹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경을 같이 먹어주면 참 좋아. 얼마나 먹을까? 이게 그런데 우리 보통 WHO에서 보장하는 소금량은 한 5g, 1일 5g 정도인데 서양 사람들 중에 싱겁게 먹는 사람이 한 3g 내지 5g, 우리는 5 내지 8g 먹는다 하는데 고기나 찌개를 즐기는 사람은 13g까지 먹는데요. 그런데 아무 일 없어. 왜 간장을 넣어서 먹으니까 제독해서 먹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휴대 용기 하나, 거기 한 8g씩 7.5, 8되죠. 그거 하나를 더 보태 먹으면 일상에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이나 이미 전기가 된다 환자들은 주경을 정말 막 들어보아야 돼. 그 정도로 보아야 돼. 막 진이 들어 진짜.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본 사람들은 30g 하는 거는 하루에 1kg 먹는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 보통 점수 절에 가서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공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돼. 먹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5개, 4개의 암을 가졌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옷 색깔이, 얼굴 색깔이 내 옷 색깔 비슷해. 입술도 새하얗고 새하얀 사람이 목소리 좀 크더라고요. 바짝 마른 사람이 여자가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인데 다 나왔다 하고 만났을 때는 굉장히 거부더라고. 얼굴도 허옇고 소리도 그러고 여자 대장고 있고 이 사람이 그때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상할 정도. 나 같은 사람 만나 싶을 정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먹었지. 이거 이상을 먹었지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보니 참 좋겠다. 하고가 좋구나. 저는 안 해봤죠. 그냥 만나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건 지금 주염에 관한 얘기인데 프린트물 받을 때 있죠. 프린트물 받을 때 중에 제일 마지막 짤을 한번 보시거든요. 제일 마지막 짤을 보면 그 사람 표시가 생기죠. 이 제일 마지막 짤을 설명하려고 하면 앞에 짤을 설명해야 되지만 다음 강의를 또 들어야 되니까 우선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짤을 보면 펼쳐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정도 하면은 뜸도 많이 뜨고 주경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뜸 뜨기 전에 병원 가서 혈액을 빼주고 뜸 다 뜨고 나서 또 병원 가서 혈액 시료를 우리 연구소에 보내주고 또 보약을 붙이고 나서 완전히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혈액을 빼가지고 치료를 우리 연구소에 보내준 사람들이 12명. 이 중에는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연구소장, 연구소 사원들도 계시고 여러분 중에도 또 여기 계시고 이렇게 계신 분들의 혈액을 검사해요. 혈액 검사를 보면은 IL, 1B, 2, 4, 8 가로를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4, 8, 10, 11 인터루틴인데 사이토카인은 다 면역 물질인데 뜸을 뜨면은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하나 쳐놨는데 감소, 증가, 보기가 있는 제일 마지막에 공사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의미가 뭔가 이것만 설명하면 여러분한테 이거는 혈구 줄기세포가 있어요. 혈구 줄기세포 우리 피 속에 있어요. 그 혈구 줄기세포는 어떤 혈구가 되든 다 이 줄기세포로 붙어요. 백혈구, 전혈구, 하고 벌써파 뜸을 뜨면 이게 자기 떡 뜨기 전에 8배, 8.4배 증가. 대단하죠? 혈액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떡 많이 뜬 사람들은 혈색이 곱습니다. 이렇게 많이 혈구가 일할 일꾼이 많아서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 제일 위에 보면은 그거 혈구 줄기세포고 그 앞에 보면 TNF-알파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튜머, 암이죠. 암을 괴사시키는 인자. 암 괴사시키는 인자가 그것도 보면은 3.2, 4.4 밑에 원래보다도 서너 배 증가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려워.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성장 치료를 하고 다 해도 잘 안 될 만한 어려운 암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뜸을 권하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뜸 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뜸을 권하면 이게 이런 8배 암을 죽이는 자기 몸에서의 면역세포가 4배 내지 8배 증가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혈액을 뽑았을 때 우리 연구소에 보내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귀한 데이터. 다음에도 또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들이 의사가 모이면 뜸에 관해서 고심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네,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선에서 일을 네. 하시면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지금 중하고하고 유아몰이 진행하고 유아몰이 보르자고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요. 괜찮으셨다가 유아몰이 진행 보르자고 드시고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 가끔 있으신데 저희가 답변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가까이서 들어봐야 네. 돼. 지금 그게 그게 안 들려요. 유아몰이 진행을 드시는 분이신데요. 고객이 오래 드셨거든요. 근데 그걸 드시면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부했으면 못 드시고 계셔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유아몰이 진행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전화가 없다거든요. 식단이? 그럴 수가 있는지. 예, 그런 분 계십니다. 죽여 먹었더니 혈압 올랐다. 네. 또는 뭐 뱀땅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올랐다. 유황오리 먹었더니 뭐 지금처럼 혈압이 올랐다. 그런 분 계셔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런 수가 있어요. 본태성 고혈압 체질인 사람은 본태성 고혈압 집안에 고혈압 체질이 있는 사람, 본태성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본태성 고혈압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그 보통 때는 심장의 막에 그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레이센트라고 하는데 숨어 있다가 그게 퍼센트가 올라가요. 이제 드러나면 숨어 있던 게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고혈압 체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혹시나 집안에 누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틀림없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에는 다 콜레스테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그 먹는 동안은 올라가지만 먹고 나면 자기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꼭 주변만이 또는 꼭 유황오리만이 꼭 오액단 당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또 보고 집안에 가게 그런 게 있는지 또 그런 게 언제 드러나기 쉬운 거라면 사춘기서부터 고혈압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갱년기 몸의 컨디션이 바뀌죠. 갱년기부터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겹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다. 그러면 계속 드셔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벌써 다 됐죠. 이제 되는데 고액당당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제가 이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액당당을 제공했던 원주의 선생님께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못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그 고액당당은 요하고리 선생님 많이 드시죠. 어려운 드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름을 싹 다 걷고 한다고 그래도 유화가 되면 우리 로션처럼 안에 좀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가 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나서 좀 지나면 저희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원하는 정작 과자경이나 정작경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먹어라. 그리고 혹시 가게에 그런 게 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상 다음 찾으시는 여기 계십니다.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